안녕하세요. 이번 저녁 클럽 발표를 맡은 남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올해 4월에 NPJ 바이오필름스 마이크로바이옴제에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구강 공생균이 스트랩토코커스 셀리바리우스 가운데 포스포릴레이티드 안티바이오틱 줄여서 필N을 생산하는 균주에 주목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대표 균주인 셀리텐이 단순히 항균 물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강 미생물군에 정착하여 병원균을 억제하고 미생물 및 면역 항상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먼저 이러한 공생균 기반 치료 전략이 필요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린 이후에 셀리텐의 항균 활성, 정착 능력, 대사적 조절에 대한 결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강 건강은 특정한 유익균 한 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과 호스트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마이크로바이얼 호메오스테시스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러한 구강 미생물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항생제 사용, 흡연, 식이, 구강 위생과 같은 생활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타액의 분비량과 단백질 활성, 호스트 면역 반응, 유전적 차이와 전신 질환도 구강 미생물군의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미생물군의 변화는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호스트 및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회귀와 비는 이러한 요인들이 미생물군의 균형을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질환과 연관된 세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낮은 비율로 기존 공생균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H 변화, 식이 변화, 염증 증가와 같은 강한 상태적 압력이 가해지면 세균 간의 경쟁 관계가 달라지고 기존에는 소수만 존재했던 질환 관련 세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생물군의 구성과 기능적 균형이 무너지고 질환 관련 방향으로 재편된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스바이오시스는 단순히 특정 병원균이 존재하거나 전체 세균 수가 증가한 상태가 아니라 공생균과 질환 관련 세균 사이의 균형과 상호작용이 호스트의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강질환 치료의 목표는 구강 미생물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패소젠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면서 균형 잡힌 미생물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논문은 여기서 출발해서 유익한 구강 공생균이 병원균을 억제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오 밸런스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대표적인 구강 공생균이 스테프토코커스 셀리베리우스입니다. 이 균은 사람의 구강과 상기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혀와 구강 점막 환경에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막 표면과 다른 미생물의 표면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바이오필름에 편입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항균 물질을 일시적으로 투여하는 것과 달리 생산균 자체가 구강에서 지속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일부 셀리베리우스 균주는 셀리베리신과 같은 박테리오신을 생산해서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니스와 같은 패토젠을 억제할 수 있고 특정 부위와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거나 유리에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해서 구강의 pH 향상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리베리우스는 구강에 적응된 정착 능력과 병원균 억제 능력을 함께 갖출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모듈레이팅 커맨스를 후보입니다. 저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항균 펩타이드인 포스포릴레이티드 안티바이오틱, 즉 PLN을 생산하는 균주에 주목하였습니다. PLN은 먼저 sRNA 유전자에 암호화된 프리커서 펩타이드로 리보솜에서 합성됩니다. 이후 PTM 과정에서 시스테인과 세린 또는 트레오닌 유래 잔기 사이에 엔사이오닌 계열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림과 같은 여러 개의 고리형 구조를 형성합니다. PLN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메이처 펩타이드의 엔터미널에 포스포트레오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안티바이오틱에서는 포스포릴레이션이 중간 반응으로 사용된 뒤 포스페이트가 제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PLN에서는 이러한 포스페이트가 최종 구조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스페이트고 바로 밑에 노란색 잔기가 포스포트레오닌입니다. 셀리텐에서는 살리바리신 10BGC에 의해 암호화되는 sRNA1, sRNA2, sRNA4가 주원 필엔 산물로 검출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필엔이 병원균 억제뿐만 아니라 호스트 면역 반응 조절에도 기여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저자들은 목적적으로 필엔 생산균주를 찾기 전에 먼저 건강한 사람과 치주염 환자의 구강 미생물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먼저 패널 A는 두 집단의 전체 미생물 구성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PCOA 결과입니다. 여기서 점 하나는 한 사람의 구강 시료를 의미하고 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미생물 구성이 더 다르다는 뜻입니다. 1C그룹은 초록색, C주염군은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영역에 분포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패널 B에서는 구강 공생균인 셀리바리우스와 대표적인 치주 질환 관련 세균들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각 그래프의 X축은 셀리바리우스의 양이고 Y축은 각각 치주 질환 관련 세균들의 양입니다. 세 그래프 모두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이 내려가는데 이는 공생균이 많은 시료에서 치주 병균이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C에서는 각 구강 미생물군이 항균물질과 같은 천연물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비교했습니다. S그룹에서는 전체 BGC와 항균물질 관련 BGC가 더 많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스트랩토코시에서 유래한 항균물질 관련 BGC는 S그룹에서는 51개, 치주양분에서는 13개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건강한 구강 환경이 셀리바리우스와 스트랩토코컬 RIPP의 생산 잠재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다음 단계로 건강인에게서 분리한 셀리바리우스 균주들이 실제로 항균물질을 생산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앞선 메타지노 분석에서는 건강한 구강에서 스트랩토코시가 보유한 RIPP의 상합선 유전자군이 더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유전자 잠재력이 실제 항균물질 생산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서 분리한 80개의 셀리바리우스 균주를 스크리닝했습니다. 패널 A는 전체 실험 과정을 보여주는데 구강에서 균주를 분리한 뒤 아가에서 항균물질 생산을 유도하고 동결과 해독 및 유기용 및 추출을 거쳐 펩타이드를 정제했습니다. 이후 웰 디퓨전 어세이로 항균 활성을 평가하고 활성이 확인된 균주는 PCR과 LCMS로 검증했습니다. 패널 B는 80개 균주의 항균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약 65%의 균주는 시험에 사용한 새 병원균의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병원균을 모두 억제한 균주는 전체의 5%인 단 4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4균주는 셀리10, 셀리11, 셀리64, 셀리7이었으며 모두 셀리베리신 10 BGC를 보유하고 sRNA1, sRNA2, sRNA4를 실제로 생산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균 능력은 모든 셀리베리우스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 아니라 일부 균주에서만 나타나는 스트레인 스페시픽한 트레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가운데 셀리10을 대표 균주로 선정해서 이후의 기전 및 바이오필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자들은 대표 균주로 선정한 셀리10이 어떤 병용까지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셀리10을 아가 위에서 자라게 한 뒤 그 위에 표적균이 포함된 소프트 아가를 덮은 다음 셀리10 주변에 표적균이 자라지 않는 투명한 영역인 헬로가 생기면 항균 활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셀리10은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와 같은 치주 병원균뿐만 아니라 스트레토코커스 뉴모니에 같은 호흡기 관련 병원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와 같은 장 감염 관련 균도 억제했습니다. 다만 모든 균을 무차별적으로 억제한 것은 아니고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다시피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드미니스와 같은 일부 공생균은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셀리텐은 브로드한 스펙트럼 활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항생제처럼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병원균만을 중심으로 억제하는 선택적인 항균 활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균 활성만으로는 구강 공생균 치료제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투여형 균주가 구강 표면이나 기존 바이오 필름에 부착하고 유지될 수 있어야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패널 A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자기 응집률입니다. 셀리텐은 15분부터 다른 비교 균주보다 높은 자기 응집을 보였고 240분에는 약 50%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프로티네이즈 K를 처리하면 이러한 응집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 현상은 세포 표면 단백질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패널 B의 Y축은 부소박테리움 뉴클레이텀이라고 하는 미생물과의 상대적인 코어그리게이션입니다. 셀리텐은 약 80%로 비교 균주보다 훨씬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이 뉴클레이텀이라고 하는 미생물은 구강 바이오필름에서 서로 다른 세균을 연결하는 오르가니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은 셀리텐이 기존 바이오필름에 편입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C는 사람 치은 상피세포 모델인 TIGK 세포에 대한 부착률입니다. 셀리텐은 약 70%의 부착률을 보여 다른 균주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부착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셀리텐은 항균물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응집, 다른 구강 세균과의 상호 응집, 상피세포 부착이라는 정착 관련 표현형도 함께 가진 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표현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전자적 근거를 찾기 위해 여러 셀리베리우스 균주의 부착 단백질 구성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패널 A 히트맵은 균주 간 전체 유전체 유사성을 보여주며 오른쪽의 색상하경은 각 균주가 어떤 어이신 유전자를 보유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셀리탄은 srpa, srpp, srpc, cshA,
BAP, 어이신 P1 등 다양한 표면 부착 단백질을 함께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균주들은 일부 어이신이 없거나 서로 다른 조합을 보였습니다. 즉, 부착 단백질의 구성은 셀리베리우스 균주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페널비는 셀리텐의 주요 어이신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단백질은 N터미널의 시그널 펩테이드를 통해 세포 밖으로 이동하고 C터미널의 LPX-TG 모티프를 통해 그람 포지티브 세포벽에 고정됩니다. 가운데의 긴 리피트 도메인과 결합 도메인은 단백질이 세포 표면 밖으로 돌출되어 다른 세균이나 호스트 세포와 접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리텐의 강한 부착 표현형은 여러 종류의 세포벽 고정형 어이신을 보유한 독특한 유전체 구성에 의해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들은 셀리텐의 필인 생산이 어떤 조건에서 증가하는지 분석했습니다. 패널 A를 보면 셀리텐은 K12와 달리 솔비토를 흡수하고 대사할 수 있는 오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널 B에서 셀리텐과 셀리모먼은 솔비토를 유일한 탄소음으로 사용해 성장했지만 K12와 에모나잇은 거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솔비톨이 단순히 성장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항균 물질의 생산도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패널 C에서 C와 D에서 나타났다시피 솔비톨 조건에서 배양한 셀리텐의 CFS는 뚜렷한 억제원을 만들었지만 글루코스 조건에서 배양한 A와 B에서는 거의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D에서는 그 이유를 유전자 발현 수준에서 보여줍니다. 솔비톨 조건에서 프리커서 유전자인 sRNA1, sRNA2, sRNA3, sRNA4의 발현이 글루코스 조건보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셀리텐은 솔비톨을 이용해 성장 이점을 얻는 동시에 필행 생산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항균 활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들은 셀리텐이 단위 병용균뿐만 아니라 복합 구건 바이오필름에서도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 타액에서 유래한 다중 바이오필름에 포르피르모나스 진지발리스를 넣어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도하고 여기에 셀리텐을 처리했습니다. 패널 A는 PCO의 결과입니다. 각 점은 하나의 바이오필름 시료이고 점들이 멀리 떨어질수록 전체 미생물 구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셀리텐 처리군과 대조군이 뚜렷하게 분리되므로 셀리텐이 바이오필름 전체 군집 구성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쪽에 샤넌 다이버시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셀리텐이 미생물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제거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구성 비율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패널 B에서는 qPCR로 핵심 변화를 검증했습니다. 셀리텐 처리 이후 치즈 병원균인 진지발리스는 감소했고 반대로 셀리베리우스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셀리텐은 병원성 바이오필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균을 줄이고 공세균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이오필름을 선택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셀리텐을 처리했을 때 병원성 바이오필름의 조성이 변화하고 셀리베리우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가한 셀리베리우스가 실제로 필인 생산 능력을 가진 셀리텐과 관련된 파퓰레이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패널 A의 막대 그래프에서 X축은 셀리베리신 10BGC의 주요한 sRN 유전자이고 Y축은 지놈 킬로베이스당 유전자 카피 넘버입니다. 대조군에서는 이러한 유전자들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셀리텐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이러한 sRN 유전자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필행 생합성에 필요한 구조 유전자뿐만 아니라 수성과 이뮤니티에 관련된 유전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히트맵은 바이오필름 내의 셀리베리우스의 상대적인 어번던스와 란티바이오틱 BGC 보유 여부를 보여줍니다. 대조군의 셀리베리우스는 주로 란티바이오틱 네거티브 페노타입이었지만 셀리텐을 처리한 뒤에는 셀리베리우스의 어번던스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란티바이오틱 포지티브 지노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란티바이오틱 포지티브는 란티바이오틱 생합성 유전자를 가진 파퓰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B는 8개의 독립적인 바이오필름 반복 시료에서 보고는 셀리베리신 탭BGC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모든 반복 시료에서 sRNA1부터 4를 포함한 핵심 유전자 배열이 거의 동일하게 보존되었고 서열 유사도도 약 98에서 100%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셀리텐은 바이오필름의 조성에 영향을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셀리베리신 10BGC를 가진 구성원으로 바이오필름 안에 편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피렌을 생산하는 스타르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 살리텐이 단순한 항균물질 생산 연주가 아니라 구강 미생물군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프리시즌 커메셜 호보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살리텐은 살리바리 신텐피렌을 생산하며 다양한 구강 및 호흡기 망원균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기응집, 호사박테리엄 뉴클레이통과의 상호응집, 치는 상피세포 도착력 등을 통해 구강 표면과 바이오필름이 편입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비터 대사를 통해 SRN 유연자 발현과 피렌 활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사 조건과 항균물질 생산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미주씨를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 발현 조절, 정착 능력, 그리고 복합 미생물군 수준의 효과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